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걸 누군가가 정확하게 안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레슨 중에서도. 그게 뭐냐면 백스윙을 할 때 오른 어깨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들어 올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스모나 그 영상을 다 보셨을 때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백스윙이 되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오른 어깨로 너무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할 때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왼 어깨로 밀어주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백스윙이 나와서 내 콧구멍이 볼을 보는 요 약간 사선으로 보는 요게 나오는데 비중이 왼쪽 어깨를 밀어주는 비중보다 오른 어깨가 뒤로 올라가는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지금 거꾸로 보고 있죠. 지금 제가 원래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타가 안 나오고 이렇게 치면은 열리는 거고 그대로 치면 엎어치는 거고 이게 반복되셨던 거예요. 원인이. 자, 그리고 피니시가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오른 어깨가 비중이 높게, 왼쪽 비중은 약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피니시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피니시가 안 돼요. 이렇게 걸려서. 근데 만약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왼쪽으로 백스윙을 하고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7번부터는 정확하게 왼쪽으로 가서 백스윙이 돼서 이렇게 볼을 사선으로 볼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면 사이드 블로로 치면서 이 원도 좀 더 넓어졌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원이 작아졌죠.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고 다운스윙도 작아지고. 근데 왼쪽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좀 더 이게 길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의 시선은 콧구멍 방향으로 볼을 이렇게 사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해도 얘가 이렇게 길어져요. 이렇게 엄청 길어지면서 시원하게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시가 돼서 피니시가 시원하게 되는데 이 각도 자체가 이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각도를 ST 스윙에서 안 쓰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오른 어깨로 올릴 때는 어떤 거냐면 쇼다이언 8번부터 9번 웨지까지는 오른쪽 어깨로 올리는 비중이 커져요. 똑같았나? 스윙이?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스윙인데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의 그 백스윙의 이 뭔가 비중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회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 ST 스윙 입장에서 보면은 9번이나 피칭 웨지나 이거 웨지를 칠 때 그 스윙 궤도를 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피칭 웨지를 쓸 때는 어떻게 백스윙을 하냐면 자 보시면 오른쪽 눈이 볼을 보고 약간 볼보다 왼쪽에 이렇게 머리가 와 있어요. 웨지를 칠 때는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대로 때려요. 이렇게 내려 때려요. 그 다음에 7번 아이언부터는 약간 왼쪽 눈으로 볼을 보기 시작해서 왼쪽 콧구멍으로 볼을 보기 시작을 해요. 체가 길어지니까. 백스윙도 왼쪽 어깨를 좀 더 밀어주면서 조금 더 길게 백스윙을 해요. 낮고 길게. 그러면 다시 낮고 길게 들어오면서 롱 아이언이나 드라이버까지 잘 맞출 수가 있고 또 낮고 길게 나가면서 팔로우도 커지면서 피니시도 시원하게 되는데 이게 회원님께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8번부터 쇼다이언하고 웨지샷의 형태로 긴 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니시도 안 되고 답답한 거죠. 답답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레슨을 받으셨고 정확하게 이걸 누군가가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했던 거죠. 그동안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웨지다 생각하고 쳐보면은 제가 이제 이게 웨지를 친다. 회원님께서는 웨지를 치듯이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니시가 시원하게 안 되고 이렇게 페이드 구질이 나올 수가 있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왼쪽 어깨를 밀어서 낮고 길게 해서 다시 낮고 길게 해서 크게 친다. 어깨를 크게 친다. 그러려면은 왼쪽 어깨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긴 채가 낮고 길게 큰 원을 그리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치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낮고 길게 쳐서 이렇게 시원하게 피니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롱 아이언이나 긴 채들이 시원시원하게 맞습니다. 피니시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 왼쪽 어깨가 들어가서 낮고 길게 들어가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길게 들어가서 길게 치고. 처음에는 좀 과장되게 좀 길게 치세요. 이렇게 길게 빼서 길게 치고 조금 과장해서. 네. 그러면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찰지게 맞아요. 좀 더. 근데 오른 어깨가 올라가서 가파르게 때리면은 찰진 맛이 떨어져요. 왜냐면 자꾸 웨지처럼 비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과장해서 이렇게 왼쪽 어깨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길게 낮고 길게 크게 치세요. 이렇게 좀. 지금은 원이 너무 이게 뭔가 작아졌거든요. 이렇게 다시 팔로우도 작아지고 이렇게. 롱아이언이나 드라이버까지 우드까지 잘 치시려면 아예 스윙 궤도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길게 왼 어깨를 쭉쭉 밀어줘 가지고 길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피니시도 시원시원하게 되고 원도 굉장히 커집니다. 타원형. 근데 지금은 너무 원이 동그란 원이거든요. 이렇게. 그 원인이 오른 어깨를 올라가서 이렇게 칠 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웨지를 칠 때 일부러 컷샷을 이렇게 쳐가지고 훅이 나면 안 되는 샷들. 그렇게 치는데 만약에 긴 채일수록 7번보다 길어지는 채일수록 왼 어깨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스탠스가 넓어지잖아요. 큰 스윙을 하려고. 그럼 더 줄어들어요. 몸을 더 쓰게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탠스를 어깨 넓이만 정도만 벌려서 크게 이렇게 몸이 덜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녀야지 되는데 넓게 되면 몸도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더 줄어들지만은 뭔가 이 갔던 체중이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필요 없는 동작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어깨 정도의 약간 좁은 듯한 스탠스를 쓰게 되면 자 넓게 갔더라도 체중이 오른쪽에 안 뺏겼기 때문에 쉽게 끌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넓게 잡으셔갖고 이렇게 낮고 길게 가니까 얘가 뺏겨갖고 여기서 이렇게 체중이 뺏기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스탠스가 이렇게 좁아야 돼요. 일단. 예, 그래서 스윙 모션은 크지만 스탠스는 이렇게 아주 좁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체중 이동이 잘 되면서 턴이 잘 됩니다. 이렇게. 저 보시면 피니시가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스탠스를 아주 이렇게 좁게 쓰세요. 이렇게 좁게 쓴 상태에서 가야 이게 몸이 잘 돌아요. 이렇게 어깨가. 네. 이해 가셨죠? 네. 스탠스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게 피니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안 가요, 여기에. 오른쪽에 체중이 실려가지고 잘 안 넘어가요. 까딱 잘못하면 훅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 스탠스를 몇 개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저 스탠스를 이렇게 어프로치처럼 이렇게 좁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큰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얼마든지 큰 스윙을 하고
얼마든지 멀리 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로 체중이 오는데 조금만 넓어지면 안 와요 이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골프 스윙에 대한 선입견이랄까? 예. 넓게 서야 체중이 이동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스윙 모션이 커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헤드 무게를 좀 더 이제 느끼면 좋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게 뭘 느끼는 거냐면 이 헤드의 무게 중에서도 이 토우가 압도적으로 아이언은 이쪽에 무게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단순히 뭐 그립을 약하게 잡아갖고 헐렁헐렁하게 잡아서 힘을 빼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게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힘을 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거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헤드가 회전을 하면서 이 토우가 회전하면서 맞는 이 느낌을 느껴야 진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볼이 오른쪽으로도 밀리는 거는 내가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못 느끼니까 얘가 헤드가 안 돌고 있는 거죠. 이게 헤드 무게로 도끼질처럼 느끼는 게 아니고 돌면서 이 헤드 무게를 느껴야 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느끼는 게 진짜 진정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죠. 이거는 가짜란 얘기죠. 이렇게. 이건 아무리 느껴봐야 헛방이란 얘기죠. 헤드 무게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볼이 탕 하고 맞았는데 이 볼이 맞으면서 헤드가 닫히면서 자동으로 자기 자신이 닫히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느낌을 지금 못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특별히 내가 뭔가 이런 걸 안 하더라도 여기서 딱 내려치면은 얘가 헤드가 돌아가서 알아서 감겨서 왼쪽으로 가도록 이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특히 헤드의 이 헤드 끝에 토우의 무게를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얘가 보시면 별 압력을 안 가하더라도 치기만 하면 알아서 얘가 헤드 무게가 느껴지면서 돌아가요. 요거를 내려치기만 해도 채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게끔 이렇게. 요걸 느끼셔야 진정한 헤드 무게를 느끼는 거고 방향성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도끼질을 할 때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라는 거는 이건 그냥 표면적인 그냥 골프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얘기들이고,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거는 헤드 끝이 돌아가는 걸 느껴야 실제 이 클럽의 가속도도 높일 수가 있고 클럽이 열렸다 닫히면서 좀 더 가속을 해주면서 멀리 부드럽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볼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히 쳐주기만 해도 헤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힘을 뺀다는 얘기를 떠나서 뭔가 내가 이 헤드를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헤드 무게를 느끼고 나면 회원님께서 답답했던 내가 피니시가 안 되고 뭔가 막히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치면 헤드가 알아서 돌아가서 피니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시 방향으로 치라는 것은 어떻게 그건 자, 이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토우가 너무 빨리 돌아버리면은 훅이 나요. 근데 얘가 한시 방향으로 나가다가 트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 한시까지 나가서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여기서 바로 틀어져서 가면 다 훅이죠. 근데 얘가 한참 한시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이런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좀 과장해서 더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덜 돌았죠. 예.
근데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한시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그럼 이제 즉시 한번 돌아가게 해볼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볼이. 자,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타이밍을 맞게 싹 돌아가면은 중간으로 똑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게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낀다고 해서 이 무게 전체를 느끼는 게 아니라 토가 돌아가면서 헤드 끝이 도는 것을 느끼는 게 실제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 끝으로 힘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예,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고. 요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게끔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거리도 많이 나가고 방향성도 일정하게 드로우 구질을 계속 낼 수가 있습니다.